안녕하세요. 디자인학부 이문환입니다. 오늘은 수업을 진행할 내용은 따로 없지만 오늘 15주 동안 했던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배워야 할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 더 배워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여기 있는 이 HTML 코드, CSS 코드를 보면 이제는 이게 뭔지는 알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을 했겠죠. 폰트 사이즈는 300%로 꽤나 크고 패딩이 10 픽셀을 가진 헤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div 태그이죠. 근데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div 태그를 사용해서 뭔가를 작성을 하고 있는데 음, 이 내용은 이 아이디를 헤딩으로 붙인 것으로 보아 제목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태그로 예상이 되지죠. 그렇지만 의미와 용도 면에서를 봤을 때는 제목으로서 기능을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는 상태입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검색 엔진, 브라우저들은 이 태그들의 직접적인 역할을 파악을 하면은 훨씬 더 검색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속성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헤딩이라는 div 태그를 가지는 것보다 시멘틱 태그,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다른 태그를 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에요. 두 번째로 접근성 면에서도 이 스크린 리더로 뭔가를 설명을 한다고 했을 때 뭔가 스크린 리더로 음성으로 읽어주게 하거나 그런 일을 하겠죠. 그런 일을 할 때 그냥 div 태그를 썼을 때는 뭔가 이 스크린 리더도 완벽하게 특정 내용을 이해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태이죠. 마지막으로 개발을 하는 상황에서도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게 div 태그로 만들어졌을 경우 제목을 만들기 위해서 div 태그를 만들었나? 왜 만들었지? 라는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div 태그를 시멘틱 마크업을 한다면 저희가 이미 배웠던 시멘틱 마크업이란 이렇게 h1 태그를 쓰는 것 같은 걸 말하는데요. 즉 제목 역할을 할 거면 애초에 태그부터 제목에 해당하는 태그로 쓰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이죠. 브라우저도 이 부분이 제목이구나 라는 걸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스크린 리더도 이 부분이 제목이구나를 먼저 파악할 수 있은 후에 뭔가 음성으로 번역을 한다던가 이런 일을 하는 게 좋고요.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도 얘가 누가 봐도 제목임을 알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랑 협업을 하는 것도 훨씬 쉬워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아무 때나 div 태그를 쓰지 말고 시멘틱 마크업이라는 방식으로 이 태그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배운 태그도 있고 못 배운 태그들도 있을 텐데요. 심지어는 제가 수업을 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태그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어드레스란 태그, article이란 태그, 캡션이란 태그, 코드란 태그, 피규어, 부터, 헤더, 아이프레임, 메뉴, 내브, 스크립트, 타임, 비디오 등등등 처음 보는 태그들도 있겠지만 이 태그의 이름을 보았을 때 대략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짐작이 되는 태그들도 있습니다. 이런 태그들이 그냥 div 태그로 퉁쳐서 설명하는 것보다 그리고 div 태그로 퉁쳐서 개발을 하는 것보다 그 목적을 분명히 전달하는 HTML 태그로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배웠던 것들을 다시 되짚어 보자면 저희는 div 태그로 아이디나 클래스를 헤더 혹은 아이디나 클래스를 내비게이션 혹은 섹션 등등으로 지었을 테지만 이미 이 헤더 부분을 만들기 위한 시멘틱 태그가 존재하죠. 헤더라는 태그, nev라는 태그, article이란 태그, footer라는 태그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쓰는 게 훨씬 좋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냥 div 태그를 쓰고 클래스를 부여했던 것보다는 훨씬 원래의 목적과 성격에 맞는 태그들을 공부해서 써보시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가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스타일링 하는 방법들은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div 태그를 사용해서 했던 것과 큰 차이가 전혀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런 태그들을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CSS에서 더 공부하면 좋을 법한 것들인데 저희는 CSS에서 이런 움직임이나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다루지 못했어요. 트랜스폼이라는 부분을 배우면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아질 거거든요. 뭔가 스케일을 크게 하거나 위치를 이동시키거나 하는 등등의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CSS에서 트랜스폼과 관련된 부분들을 공부하면 좋습니다. 이 트랜스폼 하는 방식에는 대상을 이동하는 방법은 트랜슬레이트라는 방법, 그리고 스케일을 변화시키는 거, 회전하는 값을 변화시키는 거 등등이 있는데요. 어, 내가 만드는 디자인을 좀 더 화려하게 뭔가 만들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이 트랜스폼과 관련된 내용 찾아서 공부해 보세요. 그 다음 내용은 새로운 테크닉들이 CSS에서도 개발되어 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디자인을 할 때 항상 고생했던 부분이 그리드를 잡고 메뉴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가장 어려웠을 거예요. 이 플렉스박스라는 건 어떤 거냐면 특정 요소들을 수직으로 가운데 혹은 수평으로 가운데 정렬하는 것들을 되게 간단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도 써보진 않았지만 CSS 그리드라는 것도 만들어져 있거든요. 특히 이 플렉스박스라는 앱들은 정말 편한 방식이니까 꼭 찾아서 공부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여기 제가 링크는 걸어 놨으니까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기회가 되면 제가 다른 수업에서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자바스크립트와 관련된 부분인데 현재 학생들은 HTML에 대해서 배웠고 CSS를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물론 CSS도 조금 더 깊게 판다면 공부할 부분들이 무궁무진할 거예요.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는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는 거의 배우지 않았는데요.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거는 HTML이 뼈대를 잡고 CSS가 윤곽을 만들어 준 거라면 자바스크립트는 이것을 매우 인터랙티브하게 만들어 주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 자바스크립트로 어떤 HTML의 내용을 바꿀 수도 있고 속성을 바꿀 수도 있고 스타일을 변경할 수도 있는데 잘 상상이 안 간다면 이런 예제를 한번 보죠. 어떤 웹사이트가 있는데 뭔가 화려한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고 얘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마우스 커서에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죠. 이런 뭔가 반응하는 것들을 만들고 싶다면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도 공부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치만 제 추천으로는 일단 CSS까지만이라도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수업을 딱 한 번 정도 들어본 상황이고 그마저도 완벽하게 이해를 못한 경우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CSS 부분까지라도 조금 더 가다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한 학기가 되는 시간 동안 꽤나 많은 분량의 내용들을 공부한 것 같습니다. 음, 어떤 것을 배웠고 이게 왜 도움이 되는지는 이 원티드 같은 구인구직 사이트에 들어가서 UI, UX 또는 웹 디자인 관련된 구직 정보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물론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다음과 같은 구인 정보가 뜰 거예요. 이건 아마 UI, UX 관련된 디자인 업무인 것 같은데요. 적용 요건과 우대사항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앱이나 웹 UI를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것에 대한 업무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원할 테지만 수업 내용에서 다뤘듯이 웹과 관련된 내용을 필요로 하고 우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안 배운 내용도 있죠. 특히 웹을 분석하는 방법 중에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해서 이걸 수정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는데 그런 건 이 수업에선 다루진 않았지만 이 내용도 다음 수업이 이어지는 수업을 만들게 된다면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정리해보자면 이 위에 쪽 내용은 다양한 UI, UX 관련된 수업에서 배웠고 특히 저희는 이런 웹 개발과 관련된 것들을 이번 수업 시간에 배워봤습니다. 또 다른 구인구직 정보를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UI, UX를 디자인하고 계획하고 개발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면서 아직 처음 시작하는 단계지만 좀 더 가다듬어서 이런 것들에 도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 배운 내용들은 뭔지, 우리가 모르는 내용들은 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보세요. 자바스크립트로 이루어진 뭔가 프레임워크 중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쉽게 디자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뭔가 중에 jQuery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것도 배워두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고 우리가 지금 수업 때 배운 내용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이고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지 보면서 이 구인구직을 준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제가 이어지는 다음 학기에 되도록이면 이 수업을 고급화하고 업그레이드된 내용에 대해서 다루는 어떤 수업을 만들어 볼 테니 학생들이 뭐 관심 있는 학생들, 이 수업에서 흥미를 느꼈던 학생들은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한 학기가 되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이 고생했고요. 분명히 이 짧은 시간에 이 모든 내용을 흡수하는 것이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방학 동안 시간을 갖고 다시 디자인도 해보고 개발도 해보면서 조금 더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